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의 목선이 노크 귀순한 사건. 이에 대해서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보 사항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혹시 은폐 축소를 지시하고 협의한 건 아니냐, 누가? 청와대가. 이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의 대응과 청와대의 답변과 반응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 브리핑을 질책했다. 초기 상황 공유한 청와대의 안보실도 소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약간 무책하는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초기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때와 뭔가 청와대의 답변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의 상황이 보고되고 협의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악재로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은 여전하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정쟁은 안 된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불안 무능 정부, 이게 나라냐라며 주말에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의 강한 이슈로 이게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습 세금 체납을 반칙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세를 3차례나 체납해서 서초구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3차례나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안 냈기에 거주지, 집까지 압류가 당할 수 있을까?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반부패회의 멤버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 측은 일부러 체납한 건 아니다. 바빠서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뭔가 편지를 골똘히 읽고 있는 사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입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흥미로운 내용에 만족한다. 심중히 생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진핑의 방북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과 친서를 주고받는 모습을 공개한 것.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다른 용기다라며 고마움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에 DMZ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아들, 한보 사태를 일으킨 정태수 회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IMF의 계기가 됐었던 한보 사태. 무려 21년 만에 도피를 하던 부자 중에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4남 정한근, 파나마에서 체포돼 송환이 됐습니다. 이로써 정태수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정태수 전 회장 교비 횡령 재판 중에 그냥 도피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등에 체류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살아있다면 나이가 96세. 아들 정한근 씨는요, 아버지가 사망했고 내가 임종도 지켜봤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만나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도 꽤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푹 잤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답변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57,580명을 상대로 이 대대적인 온라인 설문 분석한 결과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평일에 너무 자는 애들 9시간 이상 잘 때는 오히려 우울감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너무 자도 문제고 잠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인 겁니다. 적당히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우리 애들 재웁시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인데요. 목선 녹후 기수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하 벙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대책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냐면 북한 어민들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어떻게 보도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벙커 회의에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 군 당국에서 엉터리 발표를 한 겁니다. 분명히 저 지하 벙커 대책회의 때 청와대에 어떻게 보도할지라는 교감도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의 이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나 주목.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도 국민을 속이기로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